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4년간 오픽을 매달 응시하고 연구해온 오픽의 신 이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세월 오픽을 꾸준하게 해오면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시험에 대한 대략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오픽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말하기 시험인 오픽의 특징상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컨텐츠입니다.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다 알고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유리하고요. 그에 맞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를 정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것이 개인적인 신변 잡기에서 나와도 되는데 사회적 트렌드와 이슈를 반영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픽은 컨텐츠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컨텐츠 중에서 코어 컨텐츠를 여러분이 꼭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신성 있는 이야기들을 누군가 계속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강의와 그런 책 혹은 그런 과정을 함께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픽은 전달력 싸움입니다. 영어로는 delivery라고 하죠. 이게 뭐 배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을 전달하는 어떤 어 세련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도도 포함이 되고요. 발음 강세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자, 수많은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좀 더 부드럽게 본인이 하는 말처럼 만드셔야 되는데 그 전달력을 늘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져 가지고 인공지능 앱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자, 오픽에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즉 서술형 말하기 영어 평가인 오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첫째 컨텐츠 그다음에 전달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연마하기 위해서는 오픽 질문 데이터베이스를 100%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픽의 신이 됐든 오픽 패스라는 앱이 됐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제가 연관이 돼 있는 오픽 과정엔 정확한 오픽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에 들어가서 오픽 질문을 듣고 무슨 말인지 궁금해한다거나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를 거의 다 확보하고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최신 트렌드와 최신 스크립트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매달 만들어냅니다. 매달. 매달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요. 분기별로 영상도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양하게 그렇게 최신성 있는 이야기들 할 수 있게 도와드림으로써 채점관들은 '아 이 사람이 정말 살아가는 요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죠. 같은 스크립트를 매달 쓰지 않는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발화 유창성과 정확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확도 부분입니다. 혼자 백날 원어민 발음 듣고 따라해봐야 정확하게 따라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자꾸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인공지능을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앱을 개발했는데 그 앱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에 아무리 좋은 툴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높은 등급이 나오지 않는 것이 오픽이라는 시험입니다. 하루에 1시간 연습 시간을 꼭 확보를 해 주셔야 되고요. 단기보다는 중장기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2주 안에 등급이 확확 나오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소 몇 개월 정도의 어떤 기간을 잡고 IM2, IH 그다음에 최종 AL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짜시는데 그 학습 루틴 내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하겠다. 자기 전에 1시간 하겠다. 주 7일 돌아가는 학습 루틴을 지금 꼭 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최신성 있는 아이템들은 이렇게 코로나라든가 영화계의 소식이라든가 아니면 BTS의 최신곡 같은 그런 소식을 전함으로써 여러분이 아주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픽에서 상당히 높은 등급을 달 때 유리한 어떤 고지를 밟게 해주는데요. 이와 같은 컨텐츠를 누가 자꾸 말하기 형태로 가공해서 전달해 드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서 연습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픽은 죽어있는 시험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문제는 이미 다 정해져 있지만 그에 맞는 답과 혹은 그의 트렌드에 어떤 맞는 그런 이야기들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시험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8월 13일 날 이렇게 오픽 화면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요렇게 에바가 왼쪽에 나오고 요 플레이 버튼이 좀 작아졌습니다. 요걸 눌러야 문제가 나오고 문제는 리플레이 눌러서 2번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몇 번 듣는지는 시험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시험
답변을 다 녹음하면 넥스트를 누르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되죠. 넥스트가 곧장 눌러지진 않습니다. 10초 후에나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혹시 뭐 문제를 한두 문제 스킵하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10초 있다가 정할 말이 없으면 한두 문제 스킵하고 다른 문제에서 더 길게 답변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거 인지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2007년 일의 첫 번째 시험부터 꾸준하게 매달 응시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과 시험 자체에 대한 어떤 적응력이나 데이터도 데이터지만 여러 가지 최신 컨텐츠가 정말 AL이 잘 나오는지를 확인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에 해당하는 OPI 시험도 종종 봐서 AL 이상의 등급인 superior 등급까지 꾸준히 나오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OPIC 시험과 OPI 시험을 병행해서 정기적으로 14년간 꾸준히 보고 있는 오픽 강사는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장담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여러분께 전공법으로 성실하게 오픽에 대한 분석과 오픽을 어떻게 여러분이 접근해야 되는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시험을 가장 세팅을 쉽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뭐 이런 노하우는 많이 노출이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배경 설문은 여러분이 본인의 내용대로 그대로 고르는 것보다는 가장 단순하게 고르는 게 좋다고 누누이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여기서 본인 거대로 다 골라봐야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질문 개수만 많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답변에는 본인 신상대로 얘기해도 되니 여기서는 함수값을 최소값으로 골라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를 듣든 안 듣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회사를 다닌다고 클릭해봐야 좋을 게 없습니다. 회사 관련된 문제 10여 개 문제를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는 한 일경 없다 누르시고요. 학생 아니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들었던 강의 목적 무엇입니까? 그러면 수강 후 5년 이상을 실제 배경 설문에서 고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십여 개의 문제를 여러분이 준비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요 세 번째 항목을 고르지 마시고 무조건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에 홀로 거주를 고르십시오. 그러면 가족 간의 책임이라든가 가족 간에 있었던 여러 질문들도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시험에서 내가 어떤 답변을 하겠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이런 질문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오픽을 준비하는 응시생들에게 이렇게 고를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름으로써 많은 문제를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고 시험을 상당히 좀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시험 볼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4번 항목에서는요.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되어 있는 배경 설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것과 좀 다른 교재를 보고 혹은 다른 테스트 모의고사를 보고 선생님 여기 있는 거 없는데요? 아닙니다. 지난주 시험에도 똑같은 거 확인하고 들어온 배경 설문이니까 여러분이 이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총 12개를 4번 항목에서 12개를 골라야 시험 진행이 됩니다. 각각 항목씩 한 페이지에 표시가 되고 여러분이 시험에서는 이렇게 세로로 쭉 나와 있는 걸 표시를 해야 됩니다만은 화면의 표시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 형태로 편집해 놨다는 것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은요. 일단은 12개를 미니멈 골라야 되는데 너무 구체적인 것들을 고르게 되면 여러분이 그 관련된 질문들이 너무 세세하게 나와서 답변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내가 골프를 친다 하여, 주식 투자를 한다 하여, 강아지를 기른다 하여, SNS를 한다 하여, 공원에 자주 간다 하여, 바닷가에 종종 간다 하여 그것을 고른다 해서 친숙한 주제라고 영어로 답변을 잘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요. 일단은 개수를 줄여야 되는데 공연 보기, 콘서트 가기, 조깅, 걷기, 운동 전혀 하지 않음 이 5개 주제는 골라도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자, 이 5개는 무조건 고르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질문 개수를 혹은 주제 개수를 줄여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12개에서 5개 빼면 뭐가 되죠? 7개 남습니다. 그럼 7개만 고르면 되는데 정말 일상적으로 평이하게 다른 질문에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주제들 중심으로 고르는 게 좋습니다. 영화는 누구나 보죠. 쇼핑, 즉 뭐 물건을 산다든가 뭐 그 식료품을 구매한다든가 하는 등의 그런 구매 행위는 누구나 합니다. TV도 누구나 봅니다. 여기에 넷플릭스, 유튜브까지 그런 영상 시청까지 다 넣어서 답변 준비하면 되고요. 음악을 안 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도일 차일 뿐이지 여행을 안 가는 사람들 없습니다. 국내 여행, 해외여행 고르시고 집에서 편히 쉬지 않는 사람도 없죠. 정확하게 이렇게 7개를 골라주시면 총 12개가 됩니다. 이렇게 고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음악 하는 사람이어서 악기를 꼭 고르고 싶습니다.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악기를 고른다 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악기 연주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답변 한두 개 만들었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악기 관련된 문제가 6, 7개 문제. 주식 관련된 문제도 6, 7개. 선생님 저 요가를 합니다. 요가 고르면 안 되겠습니까? 전 요가 매니아입니다. 요가에 관련된 답변 두세 개 준비해봐야 옛날 요가가 지금 요가가 어떻게 다르냐 등 요가 관련된 트렌드나 시사성 있는 질문이 나오면 아예 단 한마디도 못하는 사태들이 벌어집니다. 강아지 기르는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부탁드리건데 시험을 정말 평이하게
가장 쉽게 여러분이 뭐 이렇게 돌발 상황이 없이 시험을 보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고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이고 난이도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픽에는 총 3가지 난이도가 있다고 봐도 됩니다. 6개의 칸이 있어서 6개 난이도라고 보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난이도는 12문항만 나오고 등급 자체가 IL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절대 고르면 안 되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난이도 같습니다. 3과 4가 왠지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 강사들 혹은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4년간 데이터 뽑아보면 똑같습니다. 문제풀이 똑같아요. 포맷 2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 IH까지 나옵니다. 14, 15번에 사회적 이슈를 물어보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3번, 4번 난이도를 고르면요. 5번, 6번 난이도를 고르면 최고 등급이 A1까지 나옵니다. 차이점 뭐냐면 14, 15번에 사회적 이슈나 트렌드를 물어보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들에 길고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해야 A1 등급이 최종적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IM 레벨이 목표이시라면 IM 1, 2, 3가 목표이시라면 세 번째, 네 번째 등급을 주로 추천을 드리고 IH, AL 목표가 있으시다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난이도를 고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것은 14년간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번 문제 답변이 끝나고 나서 난이도를 바꾸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이건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냥 비슷한 난이도 고르시고 시험 보는 게 가장 단순합니다. 이것도 수백여 차례 혹은 수천여 차례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이미 다 시험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역학관계를 저희가 reverse engineering, 즉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것들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시험 볼 때 유리하게 시험을 보실 수 있게 정보로서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실제 세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기소개 1번은 실제 자기소개를 그래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선생과 오픽 크리에이터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소개는 채점 반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오픽 실제 출제 위원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워크숍을 했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기소개에 출제 반영이 되냐? 채점 반영이 되냐? 이건 노비스 문제로서 실제 채점 반영이 거의 안 된다고 봐도 된다고 확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소개에 시간을 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저희 모든 수강생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건데 자기소개 아예 하지 마십시오. 준비조차 하지 말고 시험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넥스트가 곧장 눌러지는 않기 때문에 자기소개 하라고 하면 10초 후에 가만히 있다가 쿨하게 누르시면 됩니다. 전 지금까지 봤었던 150회의 시험 중에 자기소개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 저희 많은 수강생 수만 명이 여태까지 한 번도 자기소개 안 하고 정상 등급 잘 받으셨고요. 여기 쏟는 시간을 다른 질문에 더 길게 답변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제만 한번 볼게요. 실제 배경 설문에서 고른 주제가 3개 나오고요. 고르지 않은 공통형 주제가 2개 나옵니다. 3대 2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3대 2. 몇 대면? 3대 2의 비중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저희가 정리해서 일단은 저희 교재에도 실어드렸고 과정에도 잘 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쇼핑 주제는 우리가 고른 주제입니다. 아까. 그래서 이건 선택형 주제죠. 3문제가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주제는 우리가 고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통형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재활용 주제도 우리가 고른 적이 없습니다. 이것 또한 공통형 주제입니다. 이것 또한 이렇게 2개가 나왔죠. 공통형 주제가 2개 나왔네요.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자, 롤플레이라고 하는 11, 12, 13번 문제 유형인데 여행이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여행은 우리가 고른 주제이기 때문에 선택형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형이죠. 자, 그 다음에 집이라고 하는 주제가 마지막에 나왔는데 이것도 선택형 주제죠. 우리가 집이 있다고 골랐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형 주제. 자, 그러면 일단은 선택형 주제 하나, 공통형 주제 둘, 선택형 주제 둘, 셋 이렇게 해서 3대 2의 비중으로 나옵니다. 모든 시험이 그렇습니다. 내가 고른 주제 3개, 안 고른 주제 2개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는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시험 세트를 보셨는데 이렇게 선택형 주제 3개와 공통형 주제 2개가 나온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 가전제품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 세트는 집 주제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모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주제들이 우리가 아까 배경 설명에서 고른 주제, 즉 선택형 주제 8개입니다. 많이 줄였죠? 네,
많이 우리가 다 블록아웃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8개 주제가 상당히 좀 일반적으로 배치가 되게 되고 공통형 주제라고 해서 우리가 고르지 않아도 나오는 주제들이 20개입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칠해 놨고요. 총 노란색 8개 주제 중에 3개가 주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시험에 랜덤하게 20개 주제 중에 공통형 주제 2개가 출제됩니다. 항상 3대 2의 비중입니다. 롤플레이도 모든 문제 세트가 다 저희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현존하는 오픽에 나오는 롤플레이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다 보고 내놓은 과정들은 많지 않습니다. 뭐 아예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저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과정들에는 문제가 100% 그대로 다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오픽 일반 주제가 됐든 롤플레이가 됐든 일단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할지를 미리 정하고 들어가는데 상당히 도움 많이 됩니다.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이거 클릭해서 서로 이유 신청하시면 수업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인강이든 현강이든 원격 화상이든 특강이든 수업 들었다고만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까지 몇 년치 그 기출 자료를 다 여기 접근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다음에요. 이렇게 여러분과 있는 단톡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수만 명과 지금 단톡방에 여러 개, 수십 개의 단톡방에서 뵙고 있는데 오픽 관련된 단톡방에 꾸준하게 이렇게 시험 업데이트 기출 데이터를 또 공유를 드립니다. 저희 오픽 패스 앱에도 꾸준하게 기출 데이터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석적 데이터와 최신성 있는 그런 답변들을 통해서 인강, 책, 그다음에 여러 과정을 통해 여러분과 호흡하고 여러분을 도와드리다 보니 좋은 결과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NH에서 IH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분들, IL 레벨에서 확 올라가신 분들, IM1에서 올리신 분들, 최신 성적표들입니다. IH에서 AL, 이게 가장 어렵죠? 앞에 등급 올리는 것보다 IH에서 AL 올리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발화량이 상당히 좀 많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한 1000단어 이상의 발화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AL을 따신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신 분들까지 정말 수만 명의 성적표를 지난 14년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호흡을 하고 이게 또 만료 기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따고 나서 또 이렇게 뵈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2년에 3년마다 또 뵙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오픽에서 가장 좋은 등급을 잘 따실 수 있게 꾸준하게 오픽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예정이고요. 저도 아직까지는 강의가 재밌습니다. 여러분하고 호흡하고 한 분 한 분의 성과가 나올 때마다 정말 희열을 느끼고 행복하거든요. 자, 여러분 오픽의 최고 등급은 A입니다. 우리가 장난삼아 R이라고 있는데요. 뭐 제가 지난 10년 넘게 여러분과 함께 오픽을 같이 준비해 오면서 여러분한테는 알 권리가 있다고 반드시 믿고 있고요. 그 알 권리를 제가 꼭 보호하고 보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뵀든 오픽이라고 하는 글자가 떠오르시면 저와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가장 높은 등급도 받고 영어 실력도 좋아지고 말하기가 좀 편하게 될 수 있게끔 제가 꾸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